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공인노무사를 담당하고 있는 유창우 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설명회를 시작할 건데, 일단 진행 순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설명회하고 일단 커리큘럼 종합반 대충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과목별 학습 전략이 있고, 그리고 약 8시 20분경에는 뒤에 계시는 노무사님하고 교수님들한테 일단 1대1 학습 컨설팅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강사진을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노동법에는 이장훈 노무사님, 박원철 노무사님이 하시는데, 박원철 노무사님 같은 경우는 내년 1월에 일단 실강을 진행하시고, 올해 7, 8월에 실강 진행하시는 분은 이제 이장훈 노무사님입니다. 그리고 민법에는 이제 박상호 변호사님이 실강을 진행을 해주시고, 김재원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제 동영상으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보험법은 이제 김양 노무사님하고 김소희 노무사님 이렇게 두 분이 진행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도 이제 조영훈 교수님하고 장성구 박사님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경제학 장성구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또 순환이 이제 계속 돌기 때문에 올해 1, 2월에 기본 강의를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동영상 대체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내년 1월에 일단 실강을 진행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반하고 커리큘럼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7, 8월에 기본 이론이 한 번 있고 1, 2월에 기본 이론이 한 번 또 있습니다. 그리고 3, 4월에 문제풀이가 있고, 그리고 아직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4월 말이나 5월 정도 해가지고 부속법령 특강하고 1차 이제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 기본 이론하고 올해 기본 이론은 거의 이제 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부터 해가지고 GS 연기가 이제 7월까지 3기 쭉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종합반으로 이제 선택했을 때 1차 말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 DIY 종합반이라고 해서 교수님 순환별로 해가지고 온라인 첨삭이나 실강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뭐 예를 들면 본인이 이제 뭐 GS 2기를 듣는다. 근데 노동법은 실강에 참여하고, 행정쟁송은 뭐 온라인 참석으로 진행하고, 인사관리는 또 실강으로 참석하고, 교수님별로 해가지고 순환별로 그렇게 좀 본인 어떤 커리큘럼에 맞게 그거를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8월 달에 또 설명회를 진행할 건데, 그때 이제 좀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고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반 이제 신청하면은, 저희 지금 동차 종합반 같은 경우에는 1차가 이제 40% 할인율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2차는 35%가 들어갔습니다. 보통 2차 2023 종합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30% 할인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차하고 2차 어떤 할인율이 동차 종합반 같이 끊으시는 분들을 좀 부담을 덜하기 위해서 1차 할인율하고 2차 할인율을 좀 소폭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환 이제 수강 신청 우선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기를 본인이 만약에 종합반으로 수강을 했을 때 1기에 동일 강사를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앉아있는 강의실이 좌석수가 한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참석 수강생까지 해서 1000명이 넘으세요. 그래서 실강하고 실용상 자리를 이제 누군가는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종합반부터 저희는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선등록 기간이라 해가지고 본인 등록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따로 그 안내를 드리는데, 그때 맞춰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이거 역시 2차여서 나중에 이제 세부적으로 하실 때 또 문의하시면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반 그 하실 때 일시납이 있고 또 분납이 있기 때문에, 분납 같은 경우는 최대 이제 5번까지 나눠서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차바 종합반 같은 경우에 이제 특이하게 이제 과목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3, 4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이 경영학이냐 경제학이냐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좀 약간 수강료가 다른데, 그 회차가 달라서 그럽니다. 회차가 달라서 그렇기 때문이고, 그리고 동차 종합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세히 보시면 뭐가 하나 빠져 있죠. 이게 이제 GS 2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3, 4, 5월 달에 아까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3, 4월 달에 보통 2기 때 가장 많은 결석률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1차 시험이 바로 이제 내일 모레 코앞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1차를 하시면서 2기를 같이 하기가 어느 정도 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좀 선택적으로 본인 어떤 베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빼놨지만 동차 종합반을 하시면은 동일하게 GS 2기 수강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30% 할인을 해서 또 수강을 하실 수 있게끔 또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노무 1차 일정은 아까 7, 8월이 이론이라고 했는데 7월 5일부터 해가지고 일단 8월 말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일정이 있고 지금 강의 계획서가 지금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강의 계획서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관련한 거하고 커리큘럼 종합반 이거 외에 이제 또 문의사항이나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은 바로바로 대답해 드리고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이제 시청하신 분들도 지금 문의 작성해 주시면은 제가 이제 또 뒤로 가가지고 답변해 드리니까 그런 부분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신청 안 하신 분들 중에 참석 특전이라고 해서 이제 노무사 가이드북하고 에코백하고 자하고 그런 게 들으는 부분이 있는데 신청 안 하신 분은 제가 신청 링크를 드릴 테니까 오늘까지 신청하실 수 있게 열어 놓을 테니까는 그 신청하시면은 내일부터 해가지고 작업해서 다 택배로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신청 안 하신 분은 꼭 받고 싶은 분은 꼭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Q&A 이제 사전에 먼저 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만 좀 추려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2024 공인노무사 2차 종합반은 언제부터 신청 가능하냐 이렇게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9월부터 시작은 하지만 7월 초나 중순부터 제가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선등록 시즌이라고 해서 추가 5% 할인이 들어간 종합반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방에 계시거나 직장 다니신 분들은 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가장 좋은 게 커리큘럼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가장 좋고 그리고 거리 어떤 통학 시간까지 좀 효율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참석을 내년에도 이제 해가지고 쭉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적극 활용해가지고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연기 전에 뭘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가장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은 그냥 1차 강의를 들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은 지금 뭐 내년 2기에 어떤 겹치는 시즌에 대해서 먼저 2기를 공부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연기 같은 경우에는 2달 정도 남았는데 한 과목을 솔직히 제대로 끝내기도 힘듭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과목도 있겠지만 전체 볼륨으로 봤을 때는 어떤 2차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가지고 지금 1차하고 또 이제 보통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1차가 쉽다고 한 이유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합격률이 60% 나왔죠. 작년에 50%였는데 10%더 이제 증가하긴 했습니다. 근데 1차도 준비한 사람들이 그렇게 60% 합격 내에 드는 거지 1차하고 2차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2차에 대해서 뭔가 좀 힘을 더 실어줘야 되고 1차는 대충 2차 하면서 하면 된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말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건 이제 그 사람 얘기인 거고 다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지나왔던 사람들은 당연히 조금만 하고 1, 2개월만 해도 합격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처음이라고 하면은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은 1차하고 2차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1차를 하고 1차를 좀 준비해 놓는 게 내년 2기 때 오히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년 지금 7, 8월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내년 3, 4월의 시간하고도 좀 같다라고도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해생들은 1차를 합격하고 그 다음에 2차를 보시는 분들은 1차를 안 하고 2차를 올인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장에 가면 저희가 그분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9월 달부터는 다 열심히 합니다.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뭐 가감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교수님들하고 먼저 그 길을 걷고 합격을 했던 분들하고 1차를 공부하면서 실강으로 어떤 반강제적으로 규칙적으로 나와가지고 수업을 듣는 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대충 좀 요약해서 이제 정리를 드렸고요.
일단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나중에 학습이나 어떤 그 등록 관련이나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 오시거나 지금 이제 채팅으로 문의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이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끝내고요. 네. 다음 순서로 이제 민법을 담당하시는 박상우 변호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비 오는데 여기까지 오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열정에 정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공인노무사 민법 학습 전략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민법의 휘발성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민법은 휘발성이 좀 강하다고 하죠. 왜 휘발성이 강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용어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지 않는 문제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휘발성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좀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공부는 똑같습니다. 이해와 암기예요. 그 두 개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1차 과목이고 객관식 과목이죠. 그렇다면 이해보다는 암기가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고 반복을 통해서 암기하는 것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면 됩니다. 단순하죠. 결국에는 반복 많이 하시면 휘발성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강의 통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 반복하면서 암기하는 것, 그게 휘발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암기를 잘하는 법, 이거를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1차 과목과 2차 과목은 암기하는 방법이 달라요. 2차는요, 여러분들이 답안에 어떤 내용들을 현출해야 되죠. 그러면 판례 중요 문구 같은 것들을 많이 외워서 그대로 쓰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사용하시죠? 뭐 두 문자 따서 외우고 뭐 이런 것들 하시잖아요. 저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차 시험은 2차 시험처럼 자세하게 외워야 하는 게 아닙니다. 판례는 결론 위주로 외우되 좀 범위를 넓혀서 다양한 판례들을 외우고 조문도 빈출되는 조문 위주로 해서 어느 부분을 수정해서 오답으로 만드는지 그런 포인트를 짚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 모두 공통적인 암기 방안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 부분이 과연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내가 공부를 할 때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내용인지, 그리고 왜 이런 논의들이 나오는지를 알면 조금 더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암기는 좀 타고난 사람들이 잘하더라고요. 저도 암기를 너무 싫어해서 굉장히 많이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써봤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도 많이 따서 외워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돼요. 그 중에서 제가 효과를 좀 봤던 것들이 두 문자 따서 외우는 것, 그리고 반복하는 거였습니다. 결국에 뭔가 왕도, 뭔가 눈에 번쩍 띄는 그런 방법은 딱히 없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를 좀 볼게요. 학습 목표는요, 최근 10년간의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숙지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완벽하게 숙지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문제가 어느 부분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게 법조문인지 아니면 판례인지 아니면 법리인지, 만약에 판례라면 대략적인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물론 결론은 당연히 떠오르셔야 되는 거고, 법조문이라면 이 법조문에 관련된 부분의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떠오르신다면 기출문제가 완벽하게 숙지된 거예요. 최근 10년간 25문제, 10년이니까 250문제죠. 중복되는 것 좀 제외하고 보면 대략 160에서 한 200문제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많나요? 적나요? 많죠, 여러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좀 빼고 공부를 합시다. 어려운 건 단순히 어렵다고만 해서 빼는 게 아니고요. 빈출되지 않고 좀 사실관계도 굉장히 복잡하면서 자주 나오지도 않는 거 당연히 빼야 되지 않을까요? 최근 10년간의 기출문제 전체를 완벽하게 숙지한다는 말씀은 아닌 겁니다. 어려운 걸 어떻게 뺄까요? 제가 골라드려야죠. 당연히 제가 골라드립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효율적인 1차 대비가 좀 필요합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 난이도가 좀 다르죠. 우리 시험은 최근 5년간 제가 통계를 좀 내보니까 약 55% 정도 합격률이 나오는 것 같아요. 1차 시험이. 많이 어려운 시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을 최소한으로 투자해서 1차 시험을 합격할 정도의 실력까지 만들고 어느 정도 그 정도까지 올라왔다 싶으면 그 이후에는 그냥 그 내용을 그대로 반복만 하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걸 더 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의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게 바로 최근 10년의 기출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출문제만 하면 되나요? 기출문제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문제는요. 두 번째로는 다른 국가시험에 기출된 동일한 과목 문제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제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커버를 쳐드릴 거예요. 그리고 최신 판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그건 한 3순위 정도가 될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숙지하는 걸 목표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목표를 잊으시면 안 돼요. 공부의 목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0년간 기출문제를 습득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요. 이해하고 반복을 통해서 그걸 내 걸로 만들어서 시험장 가시는 겁니다. 민법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학습 전략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자, 그럼 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프라임에서 1차 경영학 그리고 2차 인사관리랑 경영 조직론을 담당하고 있는 조여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오늘 뒤쪽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컴팩트하면서 좀 짧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야 될 내용만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설명할 때 딱 두 가지 포인트를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도대체 어떤 건지 이 설명회에서 가급적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전반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든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혹시나 강의를 듣게 되신다면 저랑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저 사람의 강의 스타일이 어떻구나라는 정도만 파악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보죠. 자, 여러분들 우선 경영학이 뭡니까? 경영학이 뭐냐라고 물으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좀 일반적인 경영학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업에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그 기업 안에 아주 다양한 기능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조합이 되면서 그게 상승 효과를 내면서 이윤을 추구하게 됩니다. 아주 쉽게 좀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들 우리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 A팀이 사실 다른 나라랑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경기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뭡니까? 오로지 승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승리를 위해서 그 우리 국가대표팀 안에 보면 공격수도 있고 미드필드도 있고 수비수도 있고 골키퍼도 있어요. 이 각각의 기능들이 서로 잘 조합이 되어야
그 시합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경영학도 마찬가지로 이윤이라는 걸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각자의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능이 뭐가 있냐? 사실 하나씩 좀 적으면서 하려고 했는데 좀 볼게요. 첫 번째, 경영학의 세부 기능들이 뭐가 있냐라고 물었을 때 사실 다양하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8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노무사 합격하셔서 혹시나 또 공부에 더 뜻을 갖고 계신다면 나중에 유학이라는 것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해외 유학을 가면 내가 거기에 법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 학교에서 바로 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뭐 하라고 하냐면 랭귀지 스쿨 가서 일정 점수를 받아오라 그래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냐? 언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기 위해서 투자자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기업의 언어가 있는데요. 그 언어가 뭐냐? 바로 그게 첫 번째, 그게 바로 그게 바로 회계가 됩니다. 회계가 가장 첫 번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업의 언어를 배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소통할 준비가 된 거죠. 그럼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돈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돈을 내 돈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남의 돈을 빌려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을 빌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기능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재무관리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이 확보가 됐어요. 그럼 이제 돈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어느 사업에 뛰어들지 투자 전략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삼성이 돈을 확보했어. 그리고 난 뒤에 삼성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앞으로 삼성은 바이오나 혹은 제약 쪽으로 돈이 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어느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될지 의사결정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도움을 주는 하나의 기능이 바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바로 그게 전략이라는 겁니다. 경영 전략. 그렇죠? 자, 그러면 경영 전략을 통해서 우리 어느 사업을 뛰어들지 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 스마트폰 사업부에 뛰어들기로 결정했다고 할게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만들어야죠.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이 제품을 만들 때는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게 뭐냐? 제품을 생산하고 공장을 운영하는 생산 운영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품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제품 아무리 좋은 제품이 나와 있어도 창고에 쌓아만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겠죠. 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장 가서 팔 때 혹은 백화점 가서 팔 때 바로 그 팔 때 그 파는 기능을 주로 하는 기업의 아주 주된 기능이 뭐냐?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마케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판매를 통해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게 되는 거죠. 마치 A 대표팀이 승리하는 것처럼.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주 숨겨진 몇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요즘에 AI가 발달되고 아무리 IT가 발달한다고 해도요. 기업이 자동화가 된다고 해도 결국 기업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냐? 바로 사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개별적인 사람을 관리하는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 한번 들어봤을 법한 인사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인사 관리는 개별적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노무사에 뛰어드시게 되면 스터디라는 걸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 스터디를 할 때 스터디 원들이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그 스터디 원들이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다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스터디 원들이 어떻게 그게 모여가지고 다들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모였는데 뭘 하고 있냐? 공부를 안 하고 매일 회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개별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데 이들이 모였을 때 전체가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안 나고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모인 전체를 관리하는 것도 필요해서 나오는 게 뭐냐? 그게 여러분들 한번 들어봤을 법한 바로 그게 경영 조직론이라는 겁니다. 경영 조직론이라는 거예요. 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거죠. 그렇죠.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렇죠? 이제 마지막 뭐 있냐? 여러분들 결국 기업이라는 건 경영을 할 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국가라는 곳에서 경영을 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법이나 세법도 기업에 영향을 주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요즘은 IT가 워낙 발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 안에 있는 각종 정보 시스템도 여기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통칭해서 마지막으로 그냥 경영의 기타 주제라고 제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랑 1차 수업을 하게 되면
경영학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영은 뭐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다. 그러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8가지 기능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마치 A 대표팀이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랑 함께 배울 과목은 세부적으로 이 8가지를 순서대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노무사의 최근 출제 경향을 보면 사실 경영학이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냥 높아시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1차 경영, 아까 앞에서 많은 선생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1차 경영하기 쉽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진입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박상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략 합격률이 한 50%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50%는 결국 2명 중에 1명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당부하고 싶은 건데요. 여러분 어떤 시험에 대해서 쉽다 어렵다는요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이 그 시험을 봤을 때 굉장히 쉽다고 느낄 수 있겠으나 제로 베이스가 그 시험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이 1차 시험을 수업을 안 듣고도 할 수 있을지 그걸 여러분들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냐면요, 최근 기출되었던 3년치 있죠. 최근 기출되었던 3년치 그 문제를 풀었을 때, 공부를 하지 않고 풀었을 때 평균 60이 넘으면 여러분들은 굳이 수업을 안 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쉬운 시험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냥 딴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진입하시는 게 빠릅니다. 빨리 수업을 통해서 혹은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라든 빨리 그 부분을 해결하시는 게 맞아요. 결국 2명 중에 1명은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게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좀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저는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좀 컴팩트하게 할 겁니다. 좀 쓸데없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싶은 게 제 좀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 2권의 수업을 할 건데요. 기본은 강의 노트를 아주 컴팩트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번 8월 말에 오픈이 될 거고요. 오프라인에서. 그리고 딱 5일간 강의합니다. 하루에 6시간씩 해서 딱 30시간 강의로 5일만 딱 하면 여러분들 아까 방금 봤던 그 총 8개의 과목을 모두 다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표로 하는 건 참고로 100점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100점을 원하시는 분이면 1차 시험에 나는 경영 무조건 100점 받아야 된다. 저한테 오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저는 대략 한 80점대 중반 정도를 목표로 수업을 할 겁니다. 충분히 합격 가능한 시험이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잘 선택을 하셔서 주저하지 마시고요. 필요하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3개년치 공부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오십시오.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바른 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혹시나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8월 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원래 다음 순서는 이제 사회보험법을 담당하시는 김양노 모사님 순서인데 지금 좀 빗길에 이제 오시다 접촉사고가 있으셔가지고 바로 다음 순서 그 사회보험법 담당하시는 김소희 노무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 저는 27기에 합격을 했고요. 지금은 노무법인에서 실무 업무 담당하고 있고 프라임버퍼학원에서는 작년부터 사회보험법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원 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남겨주신 질문사항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험에 막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전반적인 수험 생활에 대한 부분이나 뭔가 마인드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직장과 병행이 가능하다고 보는지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직장과 병행하시는 분은 다른 것보다도 본인의 업무라든지 회사의 그런 시간을 비춰봤을 때 내가 실질적으로 공부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는 뭔가 회식도 많고 나는 야근도 많아서 평일에는 공부를 못한다 라고 하면은 주말밖에 시간이 없으신 거고요.
우리는 좀 칼퇴하고 회식도 필참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그 시간에 다 투입이 가능하신 거니까 본인이 투입하실 수 있는 시간을 확인을 하시고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라고 질문을 많이 주셔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사실 아직 올해 2차 시험이 치러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뭔가 전속력으로 이제 공부를 준비하시기보다는 저희 수험 카페 가시면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실제로 수험 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수집하시는 거예요. 어떤 선택 과목을 어떤 이유로 선택을 하는지, 강사님들의 특성은 뭔지, 장단점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합격 수기를 좀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합격 수기도 몇 가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지금 많이 수집을 해놓으셔야지 나중에 내가 이걸 선택했는데 주위에 이제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지금 내가 선택 과목을 바꿔야 되냐? 강사를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하시거든요. 지금 최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시고 나는 이게 맞겠다라고 하셔야지 나중에 흔들리지 않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험 기간 중에 시간 관리 요령이랑 뭔가 수험 생활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셔서 그 부분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네요. 제 얘기를 좀 드리면은 저는 1년 8개월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요. 먼저 처음에는 사실 생동차라서 저는 불합격을 했었고 두 번째 유예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실제 공부한 스케줄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 시작 시간을 적어도 시험이 시작하는 시간에는 맞춰주셔야 돼요. 저도 아침잠이 많고 좀 밤에 집중이 잘 되는 스타일인데 새벽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시험 몇 달 앞두고 내가 바꾸면 되겠지. 근데 본인이 사실 몇십 년 생활 패턴 가져오신 거를 아무리 중요한 시험이라고 하셔도 바로 앞두고 바꾸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좀 이렇게 공부를 그때 시작하도록 1년, 2년 맞춰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에요. 이제 실제로 제가 2차 과목 위주로 좀 공부를 한 거는 동차생 여러분들이라고 하셔도 1차를 매일매일 복습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2차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하루에 4과목을 하실지 2과목을 하실지는 공부해 보시면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노란색 표시를 했던 건 공부는 대충 이제 10시, 11시에 첫 회도 끝을 냈었는데 첫 회에는 공부 끝내면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밥만 먹고 공부했는데 더 이상 이제 책을 보기가 싫었기 때문에 자기 전에는 좀 핸드폰을 하거나 아니면 저도 쉬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제가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기간에 뭔가 학교를 다니면서 실제로 왜 불합격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절대적인 공부량이 좀 부족했구나 싶어서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정말 예외적인 분들 빼고는 정말 많이 하루에 10시간 집중하거든요. 책상에 앉아서 계속 공부를 그 이상 하시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하는 시간 아니면 밥 먹고 잠깐 이렇게 자투리 시간을 좀 계속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 두 번째 해에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걸 결심하게 됐던 계기가 이제 공부 끝나고 밤에 이제 어두컴컴한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누가 이제 그 책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류장에서. 그래서 이 밤에 저 정도로 공부할 사람은 우리 노무사 시험은 아니겠다, 뭐 행시 정도 돼야 이걸 하겠지라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같은 버스를 타서 보니까 노무사 행정쟁송법 판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내 경쟁자들은 이 정도로 시간을 활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저도 좀 그렇게까지 하게 됐었고 여러분들도 꼭 각 잡고 하시는 공부만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10분, 20분 이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여기 오셨을 때에는 뭔가 내년 합격에 대한 기대를 하고 오시는데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주위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1년 안에 2차 하면서 1차 하는 건 무리다 라고 얘기를 유예생들이 많이 하실 거고 실제로 하시다 보면은 2차 하면서 1차 하는 게 쉽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중간에 그럼 올해는 내가 2차는 좀 이렇게 편하게 가고 1차에 올인하겠다라고 바꾸시는데
지금부터 좀 마음을 굳게 내년에 동차 합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목표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로는 수험 적합한 공부를 하자입니다. 간혹 이제 공부는 열심히 하시는데 수험 적합하지 않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랑 관련해서는 지금 뭔가 강사님들이나 과목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시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수집하셨으면 그 선택하신 강사님을 믿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책이랑 이런 것들로 좀 단권화도 하시고 수업에 집중하시는 게 오히려 합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아끼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공부하실 때 저도 그랬고 좀 시간을 자꾸 아끼세요. 굳이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 나중에 더 시험을 앞두고 몰아서 하면 되지라고 하시는데, 1차 시험도 지금 들으면 내가 까먹으니까 나중에 들어야지 하는데, 나중에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12월 이전에 지금 하실 일은 토익 점수 확보하시는 거랑 1차 기본 이론 정도는 좀 다 들어주셔야지, 특히 민법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 이제 내년 진짜로 2차 합격까지 좀 노려보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확하게 공부하자인데, 실제로 이제 공부하실 때 하루에 몇백 페이지씩 책은 읽으세요. 근데 나중에 진짜로 백지에 쓰려고 보면은 남는 게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달달 암기를 하시건 계속 읽으시건, 오늘 본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백지에 쓰실 수 있어야 공부가 다 되신 거다라는 생각으로 좀 임해주셔야 될 것 같고, 스톱워치는 아마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활용을 했었어요. 이게 안 맞으시는 분은 뭐 활용을 안 하셔도 되겠지만, 실제로 이제 스탑워치를 누르면 나중에는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뭔가 파블로프의 개처럼 그 딱 누르는 순간은 집중이 시작되고, 또 이제 다시 누르면 좀 쉬고,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내가 하루에 얼마만큼 집중하고 있는가도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 맞으면 끝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차 수험이랑 관련된 내용을 좀 드려야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 많이 주실 것 같은데, 1차는 보통 1월부터 하지 않느냐, 왜 지금부터 해야 되냐, 그리고 이거는 사실 2차 공부와 병행 시 1차는 한 달만 준비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차 합격률 다 말씀을 주셨는데, 넘어갔네요.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작년도 합격률은 60%예요. 이게 이제 생각보다 낮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10명 중에 6명만 합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불합격자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쉬운 시험인데 불합격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지금부터 좀 1차를 대비를 하셔야 되냐, 학원 커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보시면은 2차가 이렇게 아래처럼 진행이 되는데 1차 시험 끝나고 9월 전까지 GS 3기가 한 번 더 진행이 돼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1, 2차가 겹치지 않는 시기는 7, 8월이랑 9월에서 12월. 그러니까 올해 12월이 지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2차 수업을 계속, 방학은 좀 있겠지만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9월 전에 사실 지금 이제 특별히 뭔가 준비하실 게 따로 없어요. 2차와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본 이론을 미리 한번 돌려놓으시면 좋죠. 그럼 한 가지 이제 아까 앞선 질문에 답을 드리면, 1월부터 하지 않냐, 1월부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GS 1기가 이제 어떤 과정이냐면은, 노동법 수업만 듣더라도 그 수업 듣고 복습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도 이제 여기 1차 강의 들으시려면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12월 전에 토익은 꼭 끝내 놓으시고, 1차도 나중에 한 달 준비하는 거 맞거든요. 근데 그 한 달 동안 강의도 듣고 문제도 푸시고 최종 정리도 하는 게 아니라, 기본 이론 강의 다 들으시고 문제풀이도 좀 해보신 분이 막판에 가서 한 달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판 스퍼트 뭐 3주, 한 달 이렇게 내시려면 지금 적어도 이 노동법 과목에, 사회보험법 과목에 어떤 내용을 다루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를 알고 나중에 한 달을 가셔야지, 그때 가서 강의를 들으시고 다 문제 풀고 하시려면은 과목이 이제 실질적으로 5과목 정도기 때문에 좀 힘이 붙입니다.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게, 저희 이제 1, 2차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합격 기준만 좀 말씀을 드리면, 1차는 평균 60,
꽈락 40점 없으면 합격하시고요. 2차도 기준은 그렇게 공개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진행이 되는 게 2차는 300명 합격선을 두고 사실상 상대평가로 나머지는 탈락을 이제 불합격시키는 시험이기 때문에 저희 시험의 이제 본선은 2차죠. 그러니까 1차를 너무 집중하셔서는 안 되는데 1차에 그렇다고 너무 조금 시간을 투입하시면 특히 민법이나 사회보험법에서 한 문제 큰 점수 차이가 아니라 정말 4점 이 정도 차이 나서 불합격하시거든요. 그럼 2차를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모의고사 성적이 나와도 내년으로 미뤄지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도대체 1차에 얼만큼 투자를 하셔야 되냐, 아까 조여운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들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소 나의 공부 역량. 저 같은 경우는 역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비법, 비경영입니다. 그래서 법도 익숙하지 않고 경영학도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차로 준비했을 때 저는 9월에 입문을 해서요. 기본 이론 강의 다 듣고 문제풀이도 제가 자신 없는 과목은 다 들었어요. 학원 커리대로. 그 다음에 나중에 1차 시험 한 달 앞두고 준비해서 합격을 했었습니다. 근데도 이제 시험 당일에 가면은 체감 난이도는 낮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가셔서 정보 수집하시면서 내가 법학과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영학에 조금 더 투자를 하셔야 될 거고, 경영학과다라고 하시면 법 과목에 좀 투자를 하시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하는 사회보험법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1차 시험 과목은 보시는 것처럼 영어는 이제 뭐 토익이나 이런 어학 성적으로 대체가 되실 거고, 선택 과목 한 가지 이제 선택을 하시면 진행이 되는데, 사회보험법 같은 경우는 2차 과목이랑 겹치지가 않아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겹치지는 않기 때문에 도대체 여기에 얼마만큼 공부를 투입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십니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외우면 까먹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언제 얼마만큼 투입을 해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출제 유형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출제 유형은 문답형입니다. 이 이름 그대로 문제를 주고 답을 바로 고르는 유형이죠. 그래서 보시면 끝에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정급여 일수 표를 알면 맞추는 문제고 모르시면 못 맞추는 문제예요. 사회보험법에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지만 그 표를 정확하게 아셔야 맞출 수 있는 문제죠. 다음에 내용 열거형도 뭔가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건데, 이것도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아시면 맞추는 문제, 모르면 못 맞추는 문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지형은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건데, 실제로 이 문제의 답은 모든 국민에게 설명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서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 내용을 안다 해서 맞추시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문제가 나오는 포인트나 선지가 변형되는 것들을 확인하셔야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객관식이라고 하면 무조건 문제만 많이 푸시거나 무조건 기본 이론만 많이 암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가시는데, 실제로 사회보험법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유형을 맞추시려면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선지형을 맞추시려면 문제를 여러 번 풀어서 눈에 익히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진행하는 프로세스에서 실제로 기본 이론 저희 과정에서는 사회보험법 전체 체계, 사회보험법에서 꽈락이 나오는 이유도 내용은 모르지만 한 달 안에 그냥 다 외워서 가시는 거예요, 급하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노무사 시험에 이게 왜 나오는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전체 법령 중에서 이게 왜 중요하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주로 다룰 거고요. 필수 암기 내용 숙지인데, 제가 강의 계약서 보시면은 5분 사보라고 해서 이제 쪽지 시험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담이 되는 선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용보험법 배웠으면 반드시 이 내용은 알아야 된다, 이것만 정리해서 드리고 쪽지 시험으로 보시는 거죠. 당연히 내년 시험 전에 까먹으세요. 근데 한 번도 안 본 내용을 그때 가서 외우는 거랑 한 번 수업도 듣고 외웠던 내용을 까먹고 외우는 거랑은 사실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기본 이론 내용은 간략하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기출 유형을 제가 분석해서 드리면서 작년까지는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뭐 이런 게 문제에 나오겠다 따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종 파이널까지 마무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사실 궁금하신 점은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제가 담지 못한 내용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메일 주소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남아서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이제 같이 좀 전략을 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 이제 2차 시험 합격을 위해서 공인노무사 1차의 효율적 합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7월 8일 첫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냥 이걸로.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네. 저는 1차에서요. 경제학 과목을 강의하고요. 2차에 노동경제학이라고 선택 과목이 있거든요. 네, 그 과목을 강의합니다. 저를 선택하신다고 하면 뭘 믿고 하겠냐라고 하면요. 여기 가져온 것처럼 완벽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이렇게 책이 있죠. 이거 앞에 견본이라고 돼 있는데 학원 앞에 보면은 책이 전시돼 있거든요. 거기서 책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 껍데기 벗기니까 견본이 없네. 이거 가져가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기본서고요. 아니 뭐 이렇게 많아 보여 할 수 있는데 요거는 객관식 책이고 두껍지 않습니다. 이거 좀 뭔가 신림동 책에 고급화를 위해서 하드커버로 해가지고 약간 두꺼워 보이는데 이렇게 꽂아 놓거나 해도 뭐 괜찮아요. 여기 기출문제 해설집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히 준비가 돼 있으니까 뭐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 두 번째는 수업 자체가 2차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노동경제학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차 강의가 좀 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거기 나온 내용들이 다 2차 노경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많이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경제학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다 그러면 기본 강의서부터 수강하시면은 2차 노경에 필요한 무차별 곡선부터 예산선부터 해가지고 2차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까지도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우리 시험도 진짜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기본서가 그렇게 두껍지 않은데 요거에도 2차에 해당하는 생산 요소 시장이 많이 담겨 있어요. 나는 경제학 기초를 학교에서 좀 들어본 적이 있고 하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사실 기본 강의는 안 들으셔도 돼요. 시험에 합격하시려고 한다면 요 객관식 책만 그냥 문제 좀 풀어보셔도 됩니다. 요 객관식은 파트별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서 해설도 자세해서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고요. 나는 예전에 합격한 적도 있고 경제학은 조금 2차 공부도 많이 돼 있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 강의랑 객관식 다 필요 없고요. 요 얇은 기출문제 있거든요. 한 11개년 정도 돼 있는데 올해 거도 여기 추가해서 제가 배포해 드릴 겁니다.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가 25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개년도 해봤자 250문제밖에 안 돼요. 예전에 저도 책이 준비 안 됐을 때는 이 기출문제만 갖고 문제를 풀어드리고 설명해 드렸는데 다들 90점 이상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경제학도 뭐 제 수업을 듣고 와서 그런지 예전에는 뭐 한 6개 정도 맞춰도 표점이 올라가서 꽈락을 면해서 합격하는데 요즘은 표점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듣고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경영학은 표점이 떨어지는 거 알고 진입하시는데 경제학은 올라가겠지? 요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 2차에 도움되도록 제가 설명한다고 드렸는데 막판에 시험에 가까이 갔는데 경제학 때문에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뭐가 장점이냐면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걸 많이 풀어드리는데 부담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경영학으로 바꿔서 시험 보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요거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2차 시험장 들어가시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경영학 선택하시고 노경하셔도 괜찮긴 하지만 1차 강의의 주 목적은
2차 경영학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기본기를 튼튼하게 하는, 요즘 이제 3기인데 제가 뒤에 계산 문제 같은 것도요, 우리 노무사 1차 시험 문제에 나왔던 뭐 균형 찾기, 조세부가, 보조금 부과, 아니면 탄력성 그대로 내거든요. 근데 다들 못 쓰세요. 당황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1차 때 좀 커버를 해 두시게 되면 계산 문제,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면 뭐 2차에서 뭐 쉬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실수하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자세한 뭐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카페도 있으니까 질문 주시고 따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프라임에서 1차 노동법과 2차 노동법을 그 전임으로 강의하고 있고요. 예, 제 책으로는 2차 책으로 기본서인 그 노동법 요의책이 있고요. 판례집으로 판례 푸는 노동법, 그리고 사례집으로 사례를 푸는 노동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책으로는 2차 책과 연결해가지고 핵심 소송 노동법이 있고요. 그리고 객관식 그 핵심 소송 노동법이 있는데, 해당 문제는 기출 문제와 그리고 최신 그 판례, 그리고 최신 개정된 법령을 중심으로 해서 책이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도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신 상태로는 제가 누군지를 알아보는데 마스크를 벗으면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스크 너머에 좀 뽀샵 처리됐는데 이런 얼굴이 좀 숨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노무사 시험에 입문을 하셨는데, 실적으로 노무사의 어떤 그 수업 난이도, 시험 난이도, 이런 체감 난이도는 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동법에 관련된 내용이 앞서서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좀 책임을 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1년, 2년을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합격 가능성이 이게 장담이 안 돼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목숨 걸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지피지면 100점 백승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서 수험 전략, 그러니까 노무사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꿰차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친구 따라 강당 가나요? 남들이 이렇게 했다고 본인도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상담을 하려면요, 여러분들의 패를 다 까보셔야 돼요. 제가 이러한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직장인인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저도 모릅니다. 왜? 그분의 역량을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본인에 대해서 바로 알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게 끝났을 때 그때 비로소 학원과 그리고 각 과목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케어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노무사 시험인데요. 일단 그 합격지를 보면 이거는 우리가 중복됐으니까 그냥 빠르게 가겠습니다. 5과목인데 그냥 쉽게 우리가 25점으로 100점 만점입니다. 그럼 60점 맞으려면 몇 개? 16개만 맞추면 되고요. 명과는요 10개입니다. 그럼 정말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다 그러면 7개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나머지 어떻게? 저는 실제 그랬습니다. 한 줄 세우면 명과해요. 대신에 잘못하면 떨어지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1차 과목하고 2차 과목 볼 때는 무조건 2차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데, 문제는 뭐다? 모든 시험이 1차를 패스하고 2차를 봐야 되죠. 노무사 시험만 이상하게 2차하고 1차입니다. 2차하고 1차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2차에서 결정적 시간에 1차 공부하는 이게 멘탈이 휘둘리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 1차 과목은 이렇게 5개가 있고요. 2차 과목이 또 이 4과목이 있는데 공통 과목이 뭐죠? 노동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일단 2차 위주로 가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노동법 1, 2 연결되고요. 또 만일에 노멀하게 선택 과목을 뭐 경영조치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경영학이랑 인사관리랑 좀 연계가 됩니다. 대신에 단점은 있어요. 나중에 2차 공부할 때 경영조직은 일요일날 과목인데 우리가 토요일날 시험을 보고 3시 반에 시험이 끝나고 집에 가면은 보통 4시 반, 5시 됩니다.
그러면 행정법 여러분들이 정독을 이례적으로 하려면 3시간은 걸려요. 근데 경영주의 책이 엄청 두꺼워. 그러니까 접근성은 좋은데 이례독을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대신 이제 노동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산수를 좀 싫어합니다. 물론 장마사님은 이거 별로 어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 겁을 먹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대신에 정리하면은 이거는 양이 엄청 줄어듭니다. 왜? 산수니까, 수학이니까. 대신 이제 표점을 돌리면 여러분들이 점수 폭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니까 노동경제학은 좀 가급적이면 장마사님 하시는 거 다 믿고 하라는 걸 다 따라가셔야 돼요. 자,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여기 1차 과목에서 민법과 사회보장법이 있죠. 2차와 연계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2차 위주로 공부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민법과 사회보장법 합니다. 그리고 노동법은 손 놓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1차 과목 특히 민법을 먼저 하시고요. 또 사회보험법도 여러분들이 좀 단권화를 미리 해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물론 노동법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응시 현황을 좀 보는데요. 여기 보세요. 자, 올해 기준으로 볼게요. 1차에서 8,200명이 출원을 했는데 응시 7,000명입니다. 1,200명 어디로 날아갔죠? 여러분들이 올림픽 정신으로 그냥 원서 내고 시험장 안 간 거예요. 왜? 야, 노무사 시험이 요즘에 좀 괜찮더라. 한번 봐볼까? 원서 내고 학원 등록하고 공부 안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시험장 안 가는 거고 안 가고 이제 도망가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돈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평가하고 프라임 선택하면 여기 강사님들이 책임지고 다 합격시켜 드릴 겁니다. 대신에 노력은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합격률이 보시면 7,000명에서 4,000명이에요. 보시면 지금 이 수치가 들락날락합니다. 50%가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60% 올라갔죠. 그럼 2차 출원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출원이 많아지고 합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시험 보는 사람은 많고 우리가 2차에서는 상대평가입니다. 원래 300명인데 표점을 돌리다 보니까 300명을 못 맞춰. 그래서 조금 플러스 알파로 몇십 명이 더 붙긴 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죠? 나름대로 노무사 합격하면은 어느 정도 뭐 장밋빛 인생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타 자격증에 비해서 살만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가 있다라는 증거죠. 대신에 여러분들이 경쟁률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치열합니다. 2차 경쟁률이 12대 1이에요. 그래서 입문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한 2년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노동법에 관련된 출제 포인트를 보시면요. 공부 방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관련된 제반 법적인 문제들을 공부합니다. 거기다가 특별법이 10개가 있죠. 그래서 총 우리가 25문제가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노2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노동상권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인데 단결한 결과가 노동조합이죠. 그래서 노동조합, 그리고 단체 교섭 및 단체 협약, 그리고 쟁행위, 그리고 쟁행위 전에 좀 평화롭게 분쟁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 그리고 사용자가 이러한 근로자들의 노동상권을 저해하는 일체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를 하는데 그러한 행위를 다 배우고 그리고 특별법 4개를 배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골고루 다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공부할 때 버릴 게 없습니다. 버릴 게 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출 근거 분석을 보시면요. 우리가 일반 이론 이거는 연역적인 부분입니다. 그게 보통 이제 회차별로 한 문제가 나오고 법령은 순수하게 법조문 OX를 찾는 것. 그리고 판례의 경우에는 2차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1차에서는 판례 결론만 묻습니다. 근데 순수하게 지문이 판례로만 열거된 게 한두 문제고요. 법령하고 판례하고 조합한 게 한 서너 문제 되는데 작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이 노2에서는 이 법령 문제하고 그리고 판례 문제를 이제 섞어서 내는 조합형 문제의 비중이 좀 높아졌죠. 이 말은 뭐예요? 출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 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분석해야 돼. 자, 법령을 가지고서 뭐를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첫 번째는 법령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죠. 판례가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직장인들 분 같은 경우에 1차를 필합하겠다. 판례 포기하고 법조만 보셔도 1차는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포인트는요. 우리가 법이 자주 바뀔까요? 자주 안 바뀌죠. 법이 자주 바뀌면 얼마나 정신사나워. 그러니까 법은 쉽게 안 바뀌니까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에 시험 보면 32회입니다. 기출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겠죠. 당연히 출제 포인트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80% 이상 출제가 됩니다. 물론 최신 판례 개정법은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이제 그 출제 유형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정답형은 다음 중 맞는 것은, 오답형은 다음 중 틀린 것은. 여러분들이 출제합니다. 지문을 오답으로 바꾸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맞는 집은 넣어주는 게 좋을까요? 오답으로 바꾸려면 품들잖아. 당연히 정답형 문제가 수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오답형 문제가 압도적이에요. 19개, 20개 내에. 자, 그리고 이제 모듈형 문제는 박스형 처리해가지고 다음 점 맞는 것은 뭐 몇 개인가, 또는 다음 점 맞는 것끼리 묶인 것은, 이런 모듈형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사고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 조문을 가지고서 추리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여기 오답형 문제 보시면 1차 공부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차 공부하실 때 2차 공부하시면서 1차 기본서 안 보세요. 그냥 객관식 문제만 풉니다. 자, 여러분들 무슨 운전면허 시험장 가서 시험 보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잘못된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객관식 문제보다는 기본 이론을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왜? 객관식 문제는 체계가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공부할 부분은요, 객관식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왜? 정답 오답형 문제가 거의라고 있잖아요. 그럼 예문으로 깔아주는 게 맞는 지문이라는 거지. 그것들을 책에다 다 표시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빈출되는 오답 지문에 대해서 변형되는 키워드 포인트를 바꿔주시는 거, 이거를 당군하시면 1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담컨대 객관식 문제풀이 열심히 안 들어도요, 여러분들이 시간 재서 문제만 풀어본다라면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을 좀 생략할 수가 있다거나, 또는 만일에 객관식 문제를 설령 푼다 하더라도요, 남들이 1분, 2분 걸릴 거 여러분들이 10초면 끝나. 왜? 지문들이 다 눈에 발라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요, 1차든 2차든 중요한 건 기출문제를 보고 오세요. 여러분들의 체감이 어떻게 문제가 출제했는지도 모르고 일단 부딪혀보고 1년 뒤에 시험 문제 이거 뭐야? 이렇게 어려웠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1차 기출문제를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버라던가 아니면 학원 홈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올해 30일에 그 노무사 노동법 그 1차 기출해설 특강을 제가 마련해 놨으니까요.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쭉 편하게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료 별도 필요 없고요. 제가 기출문제 다 PPT로 마련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보면서 편안하게 한 1시간 정도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 본인 바로 알기인데 저는 여러분들을 모르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서 여러분들 머리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안 했어요. 운동을 안 했다가 갑자기 여러분들 1km 달리라고 합니다. 달릴 수 있어요? 못 달리죠. 공부 안 했는데 갑자기 뭐 암기하라고 하고 이해하라고 뭐 준비다.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주일 전에 뭐 했는지 물어봤을 때 즉답 나오십니까? 일주일 전 이 시간에 뭐 했는지 생각나시는 분? 일상적인 게 생각이 안 나는데 공부하는 게 생각이 날까요?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할 거는 공부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생활의 기억부터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뭐 했고. 그래서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의 두뇌 활동을 먼저 활성화시킨 다음에 공부에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는 여러분들 체력 테스트입니다. 어떤 분들은 3시간, 4시간씩 공부하시고요. 어떤 분은 30분 있다가 좀 있어 일어나십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시험 시간이 아까 시험 시간 김소희 노무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본 100분입니다. 그래서 체력 테스트는 한 타임에 보통 100분 정도로 끊어주시고 쉬는 시간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턴으로 하시면서 그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100분 동안에 공부했던 거를 머릿속에서 책을 덮고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뇌세포가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그러니까 1단위 말고요. 또 연속성 있게 주 단위로 한번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쉬지 않고 몇 일까지 공부할 수 있는지. 그게 딱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뭐 3일, 어떤 사람은 일주일. 그 턴을 딱 끊고 이제 리프레시 시간을 잡아주시면서 공부 계획을 세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직장인분도 많으실 거고 전업수험생도 많고요. 또 기존에 뭔가 공부를 하신 분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맞춤형 수험 전략을 세워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정보를 공개를 하시면서 저한테 개별 상담을 하면 연락처가 공개됩니다.
저한테 뭐 카톡이나 문자를 드리면은 제가 개별 상담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 1차 노동법 공부 방법입니다. 자,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본인 사역에 맞게 차별화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노무사는 야, 2차 위주로 공부한단다. 근데 본인은 2차 공부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요. 그동안 공부를 안 해서 머리 내세보다 말랑말랑 안 해. 쪽팔리다고 1차 안 하고 2차 합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본인 상황에 맞게 1차를 공부를 하든 2차를 공부하든 남들이 1년 공부 세울 거 직장인들이 전업수험생이 아니잖아요. 근데 전업수험생이 하는 것처럼 1년 동안에 무조건 필합하겠다. 안 되면 내가 정말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니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고 1차 공부할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2차와 연계된 공부를 좀 해주시고요. 아까 1차에서는 출제 지문을 단권화 해주시는 작업이 필요하시겠죠.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앞에서 그 말씀하신 분들과 좀 연계되는 부분인데 1차 시험은 우리가 5월 달에 봅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9월 달에 보죠. 그래서 2차 커리를 보시면은 이건 아까 그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커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차 커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월 달에 1차 기본 이론이 있고 그리고 3, 4월 달에 문제풀이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비어있는 9월부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2차 커리를 간다는 거지. 그럼 문제는 지금 7월과 8월에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이 고민이 지금 여기서 제일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1차 커리를 갈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GS 연기나 GS 1기를 갈 것인가를 고민하시는데요. GS 연기 1기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뭐 실강을 수업 안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긴 하지만 공부는요 집체교육이 좋습니다. 왜? 영상 보면 졸려요. 또 궁금할 때 즉각적으로 답을 못 물어보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9월 달에 바로 연기 시작합니다. 근데 굳이 작년 거 연기 일기를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경우에 보시면은 우리가 1차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2차 거리 쭉 따라가시면 지금 여기에서 3월과 4월 이 사이 때 한 달을 최소한 한 달을 여러분들이 버려야 돼요. 1차 공부를 지금 안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으로 처음에 노무사 시험을 입문하셨다. 7, 8월 달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100%입니다. 100% 지금은 뭘 해야 된다? 1차 기본 이론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1차 기본 이론을 들으시는데 일단 민법은 여러분들이 민총은 달달 보셔야 되고요.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또 박원철 노무사님이 잘 케어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사회보험법은 단권화를 시켜야 돼요. 단권화를 시켜야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세이브가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기나 일기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1차 커리에 여러분들이 올인을 해주시면서 전력으로 남들 놀 때 지금 내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차 공부 방법인데 노동법은 법조문과 판례입니다. 근데 1차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법조문이 거의 뭐 80% 이상이고 판례는 결론만 도출하면 되는데 2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어떤 사실관계를 주면서 이 사실관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판례의 결론이 아니라 중요한 건 누가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법적 근거, 판례 이유를 다 설치를 하고요. 이걸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안을 해결해 줘야 돼요. 판사님이 되는 겁니다. 판사님. 그래서 1차 공부와 2차 공부는 엄연히 완전히 맹기 틀려버려요. 공부하는 방식이. 그래서 일단 저 수업의 경우에는 1차에 집중을 하되 2차와 연계되는 수업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특징은 일단 체계적인 이해를 통한 리걸 마인드를 형성해 드리는데 리걸 마인드는 뭐냐 하면은 사고 능력입니다. 법적인 사고 능력. 근데 법학은 만연체가 아니에요. 단계로 하나 나눠져서 최종적으로 뭐가 된다. 퍼즐을 쌓는 거거든요. 그런 법적 사고를 제가 키워드릴 거고 두 번째는 스타일 자체가 제가 좀 스파르타식입니다. 그래서 판례 암기 두 문자로 제가 여러분들 수업을 시켜드릴 거고요. 그리고 1차 커리에서는 시험을 우리가 그 1회차는 없지만 2회차부터는 그 전주 복수 키워드 제가 전해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OX 퀴즈 문제를 제가 한 10문제 정도 추려가지고 테스트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연락처 공개했죠.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냥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이제 교재 특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과목은 최대한 시간을 세이브 시켜줘야 돼요. 제가 장담컨대 현재 노무사 수험계에서요 책이
객관 1차 책이 수험 그 기본 이론과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을 통합한 책은 제 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책을 보시면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형광펜으로 블록이 쳐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정답형 기출 지문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여기 살짝 첨으로 돼 있죠. 이게 뭐야? 오답형 기출 지문이죠. 그러니까 정답 지문을 오답으로 바꾼 것. 즉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 풀면서 책에다 옮겨 적는 거 있죠. 제가 미리 다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 기출 문제 전체 과정을. 자, 그리고 또 보시면 밑줄 쳐 있잖아요. 이 밑줄은 이제 실적으로 시험 문제 나온 지문이라던가 또는 2차에서 연계되는 판례 지문이라던가 아니면 최신 법 개정 내용 이런 것들을 제가 강조를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또 보시면은 체크 포인트 있어가지고 비교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제가 일목요연하게 만들었고 또 책이 여러분들 1차 책 보시면은 땡땡땡땡 하는 노동법 책이 있습니다. 땡땡땡땡 이게 1차 책에서 제일 많이 보시는데 사실 이 1차 책은요 여러분들이 체계가 없어요. 체계가 없고 2차 공부하고 완전히 연계가 안 됩니다. 근데 제 책은 제가 2차 책을 모티브로 해서 1차 기출지문을 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1차 공부와 2차 공부 연계성을 대폭 강화한 책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판례 공부 방법인데 여러분들 동전은 양면과 같습니다. 이해와 암기는. 자, 그래서 이해가 먼저냐 암기가 먼저냐 제일 좋은 건요.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한 편을 딱 봅니다. 영화나 드라마 편 딱 봤을 때 머리가 말랑말랑했을 때는 친구들하고 무슨 주제 할 때 아 그때 그 영화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다 얘기합니다. 보면서 저절로 암기가 된 거죠. 이해를 하면서.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고를 안 하면 TV 봐도 아 내가 드라마를 봤는데 등장인물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고 사건 사고도 좀 가물가물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두뇌 운동을 지금 안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죠.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판례를 구조화시켜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요. 또 두 문자를 제공해서 여러분들 암기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숙제는 여러분들은 제가 드린 거를 무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장기 기억으로 이제 하시는 걸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거는 좀 마쳤고요. 여러분들 2023년 1차뿐만 아니라 2차까지 최종 합격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업 때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박원철 노무사님이 잠깐 이제 어디 이렇게 자리를 비우셨는데 그동안 이제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좀 안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설명회 할 때도 먼저 공지를 이제 드렸겠지만 지금 7, 8월 1차 기본이론 과정을 이제 단과로 수강하시거나 종합반으로 수강하셨을 경우에는 기본이론 교재를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실강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설명회 이제 신청해주신 분 한해서 20% 할인이 되기 때문에 단과도 20% 할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 종합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 할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순서로 그 노동법 박원철 노무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원철 노무사입니다. 제가 소개 페이지를 안 만들어 왔는데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19회 노무사이고요. 19기가 그 2010년입니다. 되게 오래됐죠. 그래서 이 수험에서는 제가 좀 이제 고년 차인데 그러기에는 이제 좀 젊은 노무사 중에 속합니다. 젊다는 걸 강조를 합니다. 시대의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다. 그리고 제 특징이 있다면요. 다른 분들은 뭐 이제 노무법인 이렇게만 생활하셨는데 저는 직장부터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공 분야 그리고 기업 이런 데서 인사 노무 관리 분야에 좀 근무를 하다가 그러면서 제가 대학원도 다녔습니다. 대학원에서는 이제 제가 석사 과정 중에 있고 현재 수료를 했고요. 그런데 아직 이제 논문을 완성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저도 교육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도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 소개를 좀 드렸고요. 이 소개를 기반으로 해서 뒤에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숨이 가쁜데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차량을 좀 이동 주차해달라 해가지고 하필이면 이때 그래서 이동 주차하고 헐레벅도 왔더니만 호흡이 고르지가 못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면요. 일단 앞에서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험 전반적인 이제 흐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노동법이랑 엮이긴 하지만은 우리 노무사 시험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는데 1차 시험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허들입니다. 허들. 이거는 합격한다고 해서 뭔가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점수가 높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전혀 가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차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빨리 합격을 하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1차 수석이 몇 점인 줄 아세요? 1차 수석은요. 60점으로 붙어야 돼요. 평균 점수 60점으로 딱 붙어야 이건 수석이고요. 100점 맞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 되게 부끄럽다. 이렇게 됩니다. 그 정도로 1차는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걸 몇 점을 맞고 점수를 잘 맞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1차는요. 준비 기간에 달렸다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합격을 해야 된다. 그래야 동차를 합격한다. 시간을 짧게 하고요. 그리고 노력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2차 시험을 놓치잖아요. 밑에 있는 내용 보시면 절대평가고요.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고요. 40점 미만 과락이 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과목을 60점 맞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격률 보시다시피 51% 그리고 올해는 60%. 준비만 잘하면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앞에서도 들어보셨죠. 세 번째 가시면은 한 번 합격하면 2차 시험을 2번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래서 요거는 1차는 합격하면은 2차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만 오래 준비하시고 만약 2차를 안 치잖아요. 여러분한테 주어진 2번의 이 찬스 중에 하나를 날리는 거예요. 50%의 기회를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 1차 합격했다. 무조건 2차를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올해 합격하면 동차. 올해 합격 못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수험 기간 낭비 없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노무사 수험이 요즘 뭐 길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전략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1차가 다가오니까 1차 준비를 해요. 1차 합격하잖아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2차를 공부해야 되는데 2차가 이래요. 5월 달에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발표가 나와요. 6월 달에 1차 합격했죠. 그러면은 9월 달에 2차 시험. 이것도 뒤로 밀린 거예요. 원래는 8월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달 있다가 2차 시험을 쳐야 되는데 공부가 되겠냐는 거죠. 올해는 1차를 합격했으니까 나의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고 놀아요. 어차피 그때는 학원 강의도 애매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9월까지 놀게 됩니다. 놀다가 이제 막상 내년도 준비를 딱 해보면 지금까지 왜 놀았을까? 그때부터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 내내 준비를 해서 2차 시험을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 불합격했다. 그러면 시험은 딸랑 2번밖에 안 쳐봤잖아요. 1차 한 번, 2차 한 번. 근데 벌써 수험 경력은 3년 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를 모르고 준비를 언제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생각보다 3시, 4시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되게 잘 오신 거예요. 알고 오셨든 모르고 오셨든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시간적으로는 제일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1차 시험이 2차 시험 준비에 영향을 주는 일정이다. 1차가 2차를 위주로 쭉 공부하셨는데 오히려 1차 시험 때문에 잠시 2차 시험을 손을 놔야 돼요. 그랬다가 여러분들이 다시 복귀하는 이때 2차 시험을 이제 못 따라간다. 말이 좀 어려웠죠. 무슨 얘기냐면요. 동차로 준비할 때 이렇게들 많이 합니다. 노무사 1차 시험이 지금까지 강의가 거의 한 1월, 2월 이쯤에 있었어요. 수험생들도 합격 수기 보니까 뭐 한 달 하면 된대요. 그래서 마음을 놓고 2차 공부를 쭉 합니다. 9월부터. 그렇게 하다가 1월 달이 됐을 때 그때서부터 이제 불안하잖아요. 1차로 전환을 합니다. 근데 2차 공부를 하다가 1차, 2차를 병행을 해야 되는데 1차를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손을 다 놓고 1차로 올인하는 거예요. 1차 올인해서 합격을 해놓고 나면 다시 2차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남들은 답안지 쓰는데 나는 못 쓰는 거죠. 그때부터 느껴지는 자괴감. 아, 따라갈 수 없구나. 이러면서 반포기를 해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차를 합격을 하려면은 나중에 이제 업무가 과다하면 사람이 퍼지잖아요.
업무가 과다하지 않게 미리미리 분배를 하셔야 돼요. 그 점에서 지금 학원에서는 9월부터가 본격적인 2차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1차를 부담스러운 과목들을 미리 해놓자는 겁니다. 해놓고 그래서 나중에 1월 달에 1, 2차 병행하는 게 아니라 1월 달에도 계속 2차 과목을 준비하시고 지금은 1차 공부를 어느 정도 해놓고 나중에 부담을 덜어야 2차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 그 점에서 이번 일정은 되게 좋은 일정입니다. 동차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일정이에요. 한두 달 차이로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52시간 근로를 해보는 거하고 일주일에 100시간 근로하는 거하고 했을 때 52는 그래도 해볼 만하다. 주 12시간 연장 근로니까. 근데 100시간 하면 아 이건 퇴사다. 사람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고작 일주일인데도 이렇게 사람은 큰 부담을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한두 달만 좀 땡겨가지고 부담을 덜어놓으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은 다른 경쟁 상대들 비해서 2차 시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동차 합격 확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시면 그럼 2차 시험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고 보시면요. 1차는 예선이었습니다. 2차를 치기 위한 자격을 줄 뿐이고요. 2차 시험이 우리 시험의 본격적인 경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럼 2차 시험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라고 돼 있죠. 말이 어려운데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무사 합격하는 순간 뭐가 되느냐? 한 번도 인사노무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전문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노무사님, 우리 회사에서 퇴사를 했는데 직원이 갑자기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도 처음이라.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법 몇 조에 의해서 판례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막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실력 가지고 안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한 법률 해석과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책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공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1차는 누군가가 말을 해주는 걸 들으면서 맞는지 아닌지만 알면 돼요. 2차는 여러분들이 문제 분석을 하고요. 문제에 대해서 법조문 몇 조가 있고요. 해석은 이렇고요. 해결책은 이렇다라고 다 알려줘야 됩니다. 굉장한 실력을 요구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공부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상대평가 60점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똑같죠 앞에도 60점, 40점 미만 없으면 돼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60점은요. 앞선 60점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앞선 시험의 객관식 시험에서 60점은 여러분들이 맞추면 100점 나와요. 조금만 노력하면. 근데 여기서는요. 60점이 만점이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노동부 고시 이런 거 보시면 60점? 쉬운데? 라고 생각하는데 60점 맞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학원에서 상위 랭커에 들어가는 사람들, 답안지 다 풀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60점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점으로 말씀드린 게 가장 쉬울 것 같아가지고 학점 기준으로 한다면 A0도 아닙니다. A+ 받아야 된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말고사, 중간고사 빠짐없이 다 써내는 그 정도 실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작성하는 글은 소논문이다라고 돼 있죠. 주제를 던져주면 여러분들이 백지에다가 목차를 잡고 내용을 추구하고 내용에 대한 결론까지 쭉 써내는데 그게 생각보다 많은 페이지를 요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2차 강의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번째, 계속되는 망각과 계속되는 내용 암기라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논문을 작성하는데 참고 문헌 보고 뺏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암기를 해서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외웠죠. 하지만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 우린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12시간 전에 뭐 하셨죠?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텍스트, 어려운 텍스트를 외워서 그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해라. 아,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라고 하지만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외웠지만 내일은 까먹고 좌절하지 않고 또 외우고 그렇게 해서 써내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논리적인 답안 작성을 위해서 모의고사 문제풀이 첨삭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내가 썼다라고 했을 때 잘 썼는지를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학원 같은 걸 이용하시는 이유가 첨삭 받으면서 이 내용은 틀렸습니다. 이 내용은 제대로 썼습니다. 이런 평가를 또 받으셔야 객관적으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줬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학습 방법 보시면 1차는 효율적인 학습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객관식이고 특히 노동법에서는 2차와 1차가 중복됩니다. 그래서 노동법은 이제 저 강사님이 이제 두 분 있잖아요. 한 분은 8월 달에 시작을 하시지만 저는 1월 달에 시작을 합니다. 1월 달에 하는 이유는 8월 달에 미리 좀 준비하고 오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GS 연기를 먼저 배우고 겹치는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1차에 또 특징적인 부분들은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기를 좀 달리할 겁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효율적인 학습은 시험에 나올 부분으로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알면서
암기하고 이해할 내용을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객관식에 이게 중요해요. 그 지문이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왜 이 부분이 바뀌었을까? 어떤 이유로 바뀌었을까? 이 지문에서 요구하는 건 어떤 내용일까? 이걸 파악하면 문제를 맞추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멍하니 읽다 보면은 좋은 글로 돼 있잖아요. 좋은 글로 돼 있고 법정 용어로 돼 있으니까 그렇지 맞는 얘기 하다 보면 그냥 용어를 뺏겨요. 틀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도록 이제 제가 시험에 나올 것 그리고 문제되는 부분만 찍어가지고 강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요거는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부담 줄이는 교재 시험에 나올 부분만으로 구성하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암기를 위해서 표로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제 강의의 특징은 제가 강사 생활도 했지만은 실무 경험도 있고 현재도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현실에서는 어떻게 쓰인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무사 생활을 안 했지만 나중에 합격하시면 한 3년 차 되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고 아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답까지 체크하는 문제풀이라고 돼 있는데 이 객관식 문제의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 때문에 문제 나왔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운이 좋아서 맞췄는지 실력으로 풀었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다 보면은 5개 지문 중에 그냥 정답인 것 같아서 또는 아닌 것 같아서 찍지 제대로 된 실력으로 못 푸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문제풀이 할 때는 이 부분 때문에 오답이다 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자, 2차 강의로 가시면요. 2차는 주관식이고 노동법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카페 가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쟁점이 어쩌고저쩌고. 쟁점이 뭔데? 쟁점은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뭐 임금 피크제 무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임금 피크제가 뭔데? 근데 왜 그걸 가지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쟁점인 거예요. 그럼 뭔가 해석의 기준이 있겠죠. 그 해석의 기준을 공부하는 게 우리가 노동법에서 2차 노동법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도 효율을 위해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이론과 판례를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해석에 맞춘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현재 해석. 현재 해석이란 건 뭐냐? 여러분들만의 해석이 아니라 지금 현재 대법원은 어떤 해석을 하고 있다? 교수님들은 어떻게 바라본다라는 사회의 보편적인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암기하셔가지고 쓰셔야 되는 게 2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까먹기 때문에 반복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 강의 때는 어떤 것들을 해드리냐? 실무 기반 사례로 이해를 높인다라고 했죠. 그냥 그리고 그냥 사건이 아니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사례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경험했던 사례 이런 것도 알려드리면서 이 법조문이 현실에서 이렇게 발생한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쟁점의 핵심만 정리한다라고 돼 있는데 너무 내용이 길고 현학적이고 교수님 이야기 쭉 해봤자 현실의 문제 해결 못해요. 그래서 답안지 쓸 수 있는 문장으로 압축해서 제가 교재도 냈고 그리고 요약서도 있습니다. 이 부분만 쓰세요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암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복습 자료라고 돼 있는데 저도 공부를 해보면요 암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자극이 없이 혼자 세우라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기 1기, 2기, 3기 답안지는 본격적으로 학원 시스템상 2기부터 씁니다. 한 4월쯤이 됩니다. 근데 그때 가서 쓰려고 하면 안 써지더라고요.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연기부터 쓰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때는 완전 풀 답안 쓰는 게 아니고요. 이런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글로 한번 써보세요. 이런 것들 계속 연습을 합니다. 1기 때는 빈칸 채우기 하면서 암기 계속 하는지를 체크하고 제가 멱살 잡고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극도 받고 잘하면 제가 치킨 상품권도 드려요. 여러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잘했으면은 자랑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이거 나 잘해서 받은 거다. 같이 먹자 했을 때 부모님 또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해서 우리 딸이 공부 잘해서 치킨 사왔네. 뿌듯하죠. 그래서 올해 합격해 이런 얘기 하면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도록 그런 모티베이션도 좀 드릴 거예요. 국가고시 노동법 문제 풍부한 유제풀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요 합격률을 높이려면 시중에 있는 문제들 다 풀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 3기 때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문제들을 다 풀어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를 하니까 따라오시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따라온다면은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 2차 강의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질문 나왔던 것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선별해 가지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동차 합격하고 싶다. 맞죠? 하고 싶죠? 동차 합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것들이 질문이 있어 가지고요. 답변을 들어보면 자, 비전공자 동차 합격한 사례가 있는지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카페에
실제 합격생이 합격 수기를 올린 게 있습니다. 거길 보시면은 기수, 시기 이런 것마다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마음가짐을 했다. 이런 현실적인 사례와 공부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사가 공부 10년 전에 했잖아요. 10년 전에 한 얘기 해봤자 여러분들은 와닿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29기, 30기인데 바로 작년에, 재작년에 합격했던, 그리고 제가 지금 적어드린 분들은 비전공자예요. 한 분은 특히나 한국어가 약했어요. 동의 이렇게 하면 동의가 뭐죠? 네, 외국에서 대학 나오셔가지고 오히려 이제 한자어나 한국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는 수업 끝나고 한글 강의했어요. 한자어 같이 찾으면서 그런 분도 합격을 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초 지식 없다 하더라도 실제 합격한 사례가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나의 결과물로 만들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이제 조급해하지 말 것이라고 돼 있는데 이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 직업이 바뀌는 거예요. 게임에서 직업 바꾸는 것도 힘들잖아요. 레벨 맞춰야 되고 뭐 조건 맞춰야 되고 퀘스트 깨야 되고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현실의 직업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쉬우면 안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험생들은요. 투입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된다. 어제 공부했으면 실력이 올라가야 된다. 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9월 달 내내 공부했는데 실력이 이거밖에 안 돼. 이러니까 시험이 맞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셔야 된다. 조급해하지 않아야 되고 일단 시간은 충분히 투입을 해야 결과는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 시간을 투입할 때까지 계속 지치지 않고 투입하셔야 돼요. 그래야 동차 합격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주어진 시기에 꽉 채운 학습을 할 것이라고 돼 있죠. 조급하지 않고 그럼 뭘 해야 되냐? 각 학원의 기수마다 강의마다 이거 하세요라고 미션을 드립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제 대학생 때처럼 그냥 수업 듣고요. 나중에 뭐 시험 기간 되면 공부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미뤄두시면 안 돼요. 그날 배운 건 그날 끝낸다는 생각으로 하루 종일 그냥 복습하시고 다음날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셔야 돼요. 그 생활을 1년만 딱 투입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겠죠? 1년 동안 여러분들은 그 마늘만 먹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급해하지 말고 1년 동안 먹어야 됩니다. 하루도 걸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사람 못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주셔야 합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더 베스트 웨이, 더 베스트 핏. 영어 발음 별로였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많은 질문들이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하나로 정의 못합니다.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 있냐 물어보면 암기하면 됩니다. 근데 그 암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꼬리에 질문을 물게 되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 못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요. 나한테 맞는 방법, 나한테 좋은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암기가 힘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반복해서 읽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닥치고 그냥 외워. 이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깊이 있는 문제, 이런 해석도 가능하죠. 이런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냥 외울 수 있는 거 밑줄 쳐주세요. 이렇게 사람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아침형 인간이고 어떤 분들은 오후가 돼야 몸이 풀린대요. 그런 사람한테 7-11, 7시에 일어나세요. 안 되겠죠. 이러니까 생활 리듬부터 공부 방법까지 다 여러분들한테 맞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걸 알려면 어떻게 되냐?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패해보고 방법 바꿔보고 하면서 좌충우돌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걸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하시는 거죠. 지금부터 공부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아니더라 하면 방법 바꿔보고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본격 궤도 올라오는 9월 달부터는 공부에 몰입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9월부터 시작해볼까라고 하면서 공부 시작하죠. 여러분한테 맞는 방법 찾다 보니까 어느새 3월, 4월 돼요. 그럼 반쯤 포기한단 말이에요. 올해는 1차만 하자.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을 또 가져왔습니다. 모티베이션이 필요하잖아요. 노무사 경쟁률이 왜 올라갈까? 그리고 전망은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면요. 자, 노무사 자격증 왜 수요가 갑자기 올라갔을까? 특히나 올해는 8,000명까지, 실제는 7,000명이 응시를 했지만 많은 접수했어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노동 관련 법률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그럼 뭐 중대재해처벌법,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최근 이슈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요즘은 노동법 근로자들이 더 잘 압니다. 어디 검색해 보면은 뭐 최저임금이 어쩌고 주휴수당이 어쩌고 다 알아요. 그래서 월급 받고 난 다음에 사장님 찾아가요.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럼 사장님은 몰라가지고 어버버 하다 보면 어느새 누가 오라고 하냐? 노동청에서 출석하세요. 해고했고 굿바이 했는데 갑자기 노동위원회에서 나오세요.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범적 리스크가 크니까 노무사가 필요하구나 하는 시장의 니즈가 있다는 겁니다.
또 사무직 노조, 노동조합들도 요즘 많이 생기고 있어요. 노조 조직률이 10%에 머문다라고 했던 게 몇 년 전인데 이제 20%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대기업에서 이전까지는 그냥 서로 뭐 네가 남이냐 그러면서 인사관리, 노무관리 했는데 이제부터는 전문화된 사람들하고 노무관리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더라. 이런 또 니즈가 있습니다. 그럼 직장 내 괴롭힘부터 해가지고 이제 노동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고 있죠. 근데 이 문제를 예전처럼 주먹구구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대형 회사, 피모 회사에서 잘못 처리했다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문제가 터졌는데 이 노무 이슈가 터지면 옛날처럼 그냥 사내에서 쉬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무사 자격증이라는 게 훨씬 가치가 있어지고 필요가 있어지더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노무사는 좋은 게 뭐냐면요. 다른 자격증들은요. 4차 산업 시대에 그냥 기계 또는 전자 시스템이 대체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노무사는요. 사람의 일이잖아요. 이 사람의 심리와 표정을 통해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주고 또 갈등이 있을 때 다른 해결 방법이 없으면 대안도 제시해줘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실무하면서도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공부 잘하셨던 분들이에요. 나도 공부는 잘했기 때문에 노무사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데 이 일은 노무사님 진짜 대단하시다. 나도 함부로 못하겠다. 이런 얘기 하세요. 그래서 대체되기가 되게 힘든 그런 업무입니다. 그러면 전문직 중에서 대체되기 힘들고 그리고 앞으로 수요가 많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장의 니즈는 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합격하고 난 다음에 전망은 괜찮냐 물어보시면은 인사 노무 분야 전문가잖아요. 요즘에는 기업 채용들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10년 차 노무사로서 어디에 올려놓으면요 바로바로 와요. 뭐 부장급, 과장급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고 이제 이직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은 물어봐요. 얼마 주시죠? 들어보고 한 장 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보고 시장에서 아직까지 잘 나가는구나. 내가 잘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요가 많다. 어떤 업종이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근로자 사용자들도 옛날에는 그냥 합의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요 전문적인 대리인 선임에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무사 합격하시고 노무법인, 노무사 사무소 이런 데 가셔도 여러분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합격하고 나면 지금은 짧게 말씀드렸는데 강의 중에는 여러 번 말씀드릴 겁니다. 이런 일 했다. 이런 니즈가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도 이거 합격하면은 어떤 일을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전망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과거, 미래, 현재 이렇게 키워드를 갖고 왔는데요. 과거는 뭐냐면요. 제가 수험 생활을 할 때는 아는 선배도 없었고요. 주변에 노무사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맨땅에 헤딩했어요. 공부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느끼고 수정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느끼면서 누군가가 도와줬더라면 훨씬 빨리 합격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제 강의의 원동력이었어요. 제가 힘들었던 이야기, 제가 이렇게 하면 잘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여러분한테 알려줄 수 있다면은 그럼 여러분들 더 빨리 합격해서 이 아까운 시간, 아까운 청춘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저를 보면서 강의를 결심을 했고요. 미래는 뭐냐면요. 제가 지금 현직도 뛰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것 그리고 노무사 생활을 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미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잘했을 때 여러분들의 일자리도 생기고 노무사가 이런 자격증이구나 하고 좋은 효과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노무사가 됐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노무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현재 여러분과 함께 합격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을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까지가 제 설명의 강의 내용이었고요.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뒤에 있을 테니까 말씀해 주시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와중에도 마지막까지 자리 지켜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설명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